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챕터 2 부분의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엄청 많았던 그 문제까지 풀어봤었죠. 그렇게 해서 이 단어를 이제 정리했고, 우리가 오늘부터는 챕터 3 조동사 단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늘 그랬듯이 오늘은 조동사 PSS 1 여기를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조동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차례 부분을 놓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챕터 3은 조동사 부분인데요.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1단원, 2단원 했던 거를 한번 돌이켜보면 1단원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라는 영어에서 되게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좀 살펴봤었고요. 2단원에서 했던 일은 우리가 동사의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사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봤었고 그 다양한 동사의 형태에 어떤 시간 개념을 담고 싶었는지,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전달하는 시간 개념, 그 연관 관계가 시제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제에 대해서 알아본 게 이 단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조동사 단원은 또 역시 동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쵸? 아직 조동사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어쨌든 동사네. 그래서 1단원에서 비동사, 일반 동사, 2단원에서도 동사의 형태의 시간 개념을 담아 나타내는 거, 3단원에서 동사. 그래서 동사가 영어에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사실 동사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이거 영문법을 처음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 문법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이 화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구경하듯이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팔짱 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이 이야기를 2학년, 3학년 교재에서도 한 번씩 반복을 하게 될 거고 그때 조금씩 쌓인 게 있으면 그때 더 잘 이해가 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처음이라면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런 게 있다더라 해서 어딘가에 그냥 그래도 조금씩은 남거든요. 그래서 그 뭔가 머리에 흔적을 남기는 정도로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영어를 여러 번 그래도 문법 다른 책으로든지 아니면 뭐 여러 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동사에 대해서. 그게 그냥 한번 정리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제 동사를 본격적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우리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해서 주어, 동사 쓰는 그 동사 부분, 걔를 말해요. 근데 그 동사를 우리가 분류를 오늘은 해보려고 해요. 동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동사를 분류를 해보면 일단 크게는 본동사와 조동사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에서 그냥 벌써 나타나듯이 본동사 얘가 주인공인 것 같죠. 그리고 조동사 얘는 뭔가 도와주는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는 일단 본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다. 이렇게 나눠보면 되고요. 본동사가 지금 또 이렇게 가지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본동사 자체도 본동사를 main verb라고 하는데 본동사 자체도 또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1단원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뤄와서 비동사, 일반 동사가 본동사였구나, 진짜 동사였구나, 진짜 동사였겠죠. 그래서 진짜 본동사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본동사가 그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살펴보면 어떤 그 동사가 나타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담고 있는 말. 그래서 뭔가 진짜 동작이 뭔지, 상태가 뭔지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I am a student. 이건 비동사의 예인 거죠. 그럼 나는 학생이다.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였던 거고요. I am a student. 그래서 비동사가 이렇게 진짜 본동사로 쓰였구나.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 예를 보면 I have a cute cat. 여기서는 일반 동사가 쓰였죠. 그래서 일반 동사인데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네요. 그래서 나는 귀여운 고양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애완 고양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have라는 동사가 본동사로 쓰인 거고요. 마지막 예를 보면 I do my homework in the evening. 그래서 나는 숙제를 해 라고 해서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였네요. 그래서 문장에는 동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동사나 일반 동사가 자기가 가진 원래 뜻을 가지고 그 동사의 뜻을 담고 그렇게 쓰이는 게 이제 본동사의 쓰임이에요. 그래서 동사에는 일단 본동사와 조동사가 있는데 본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주어 다음에 자기 의미를 담고 쓰는구나.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동사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조동사는 여기 조라는 말이 저 한자는 잘 모르지만 뭐 조수, 뭐 조력자 이렇게 해도 뭔가 도와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동사가 꼭 있어야 돼요. 조동사를 쓴다고 해서 뭐 문장에서 주어, 조동사하고 이렇게 뭔가 다른 걸 쓰고 끝내면 안 돼요. 조동사는 항상 조동사 다음에 본동사를 같이 써야 된다는 거, 그건 일단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어를 쓰고 조동사를 썼다고 해도 본동사는 뒤에 또 나오는 거예요, 따로. 그렇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조동사도 이렇게 두 가지 가지를 치고 있는 거 보면 또 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동사의 종류에 뭐가 있냐면 be, have, do. 좀 이상하죠. 비동사, have 동사, do 동사 우리가 방금 보고 온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부터가 약간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영어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들어봤다, 어느 정도 해봤다, 내가 시도해봤다라고 하면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방금 말했던 일반 동사의 이것과 얘와는 다른 애라는 거. 우리 이런 거 흔한 경우에요. 영어 단어가 한 단어지만 그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 have 동사, do 동사는 일반 동사로 쓰여서 그냥 이렇게 자기 의미를 가지고 본래의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비동사, have 동사, do 동사도 따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볼기 전에 얘가 나왔네요. 그래서 조동사는 일단 비동사, have 동사, do 동사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것과 modals 지금 일단 그냥 영어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불리는 조동사들이 있어요. 그냥 조동사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 이렇게 굵게 색칠해 놓은 이유는 이게 이번 챕터 3에서 볼 조동사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얘는 사실상 이 우리 교재의 3단원에서 다루고 있진 않은 다른 분류의 조동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전반적인 동사를 다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비동사와 have 동사와 do 동사가 조동사로 쓰인다는 건 과연 어떻게 쓰인다는 건가? 들어본 내용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의미의 조동사, 어떤 의미로 도와주냐면 다른 시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얘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행형 만들 때 우리 현재 진행, 과거 진행 저번 단원 2단원에서 봤었죠. 그래서 챕터 2에서 봤었던 진행형을 만들 때 동사 하나만 가지고는 그 동사 하나만 가지고는 진행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의 도움이 필요한데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비동사 더하기 ing, 동사의 ing 그렇게 만들어야 두 덩어리가 돼야 비로소 진행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생각해보면 여기 is는 아까 얘와는 다른 역할이에요. 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다른 시제인 진행형을 만드는 그런 도움을 주는 조동사의 역할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he is sleeping 이라고 하면 이 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동사에 ing 붙인 얘하고 같이 두 덩어리로 쓰여서 he is sleeping, 얘가 잠을 자고 있는 중.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이 비동사의 라는 그 조동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비동사와 이 비동사는 아예 그냥 다른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제를 만드는 거에서 have도 우리 봤었어요. 저번 시제 단원에서 봤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완료 시제 봤었죠. 그래서 have pp, has pp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 have는 역시 가지다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have를 단독으로 이렇게 본동사로 쓰면 가지다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 만약에 다른 시제를 만드는 도움을 주는 조동사의 의미로 쓰였다면 have pp의 형태로 쓰여야 되고 여기선 가지다가 전혀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 관련성,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전해주는 그런 완료 시제를 나타나기 위해서 쓰이는 조동사였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도 have 동사도 본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자기 의미를 가지고 쓰일 수도 있지만 얘가 조동사는 이건 다른 애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일반 동사 비동사하고 여기 있는 조동사하고는 모양은 비록 똑같아 보이지만 뜻이 다른 뜻이구나. 그래서 얘는 일반 동사로도 어떤 문맥에선 쓰이고 어떨 땐 조동사로 쓰이는구나. 그리고 조동사로 쓰인다면 다른 시제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는구나. 예를 들면 비동사는 진행형을 만들 때 도움을 주고 have 동사는 완료형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수동태, 능동태 들어보신 적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4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가서 살펴볼 건데 수동태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주어가 어떤 것을 하는 동작을 하는 것을 나타내지만 수동태 문장을 사용하면 주어가 당하는 거, 주어한테 일어난 일, 이런 수동적인 의미를 담는 문장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역시 그거를 만들려면 그냥 동사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동사가 또 도와줍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조동사예요. 이거는 4단원에 가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생각할 것은 비동사가 이렇게 다른 시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주고 다른 수동태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조동사로 쓰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o 하나 남았죠. do라는 조동사는 여기 역시 하다라는 의미의 본동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 적이 있어요. 우리 1단원에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부정문을 만들 때 not을 넣으면 되는데 그냥 I not have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는 do라는 애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그때의 do가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do였던 거죠.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 얘가 조동사의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I don't have a cup 이렇게 되면은 컵이 없어인데 여기에 do는 이 do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긴 거고 여기에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동사는 있어요. 그리고 의문문을 만들 때도 너 피자를 좋아하니? 할 때 여기 없었던 do가 생기는 거죠. 의문문을 만든다. 이거 의문문입니다. 라는 걸 표시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도 의문문을 나타내는 조동사인 do를 쓰는 거지 이 일반 동사 뭐뭐 하다의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Do you like pizza? 하면 여기 진짜 의미를 담고 있는 본동사는 있잖아요. 좋아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이번 단어에서 다루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길게 설명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옛날에 배울 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어서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른가 그리고 어떻게 체계가 되나 이게 많이 궁금했었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본동사와 조동사로 동사를 나눌 수 있는데 본동사는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가 있고 얘네들은 진짜 자기 고유의 뜻을 담고 있는 말이다. 그리고 조동사에는 be, have, do라는 조동사가 있고 modals라고 불려서 오늘이 아니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런 조동사가 있는데 be, have가 하는 역할은 다른 시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나 진행형이나 완료형 같은 거요. 아니면 다른 수동태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동사가 있더라. 그리고 얘를 그럼 이제 진짜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이번 단어는 핵심이니까요. 얘네가 하는 역할은 능력, 허가, 요청, 추측, 제안, 의무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등의 의미를 더해준대요. 그러니까 본동사의 의미가 원래 있잖아요. 본동사의 뜻이 있는데 이 조동사를 쓰면 요 중에 하나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추가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I swim 이렇게 해도 주어 동사여서 문장은 괜찮아요. 완벽해요. 나는 수영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뭔가 I can swim 하면 나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의 의미를 덧붙여주기 위해서 나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서 쓰는 동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조동사들이 이제 앞으로 쭉 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나만 더 보면 You do your homework today. 그래서 너는 너의 숙제를 오늘 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You should do your homework today 라고 한다면 should가 뭐 해야 한다 이런 거여서 약간 의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의미에다가 숙제해야 된다라는 의무의 의미를 덧붙여 주려고 쓰이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가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번 단원의 이야기는 여기 부분만 이제 할 건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챕터 3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조동사는 아까 본동사하고 같이 쓰인다고 했죠. 그래서 이 조동사가 본동사하고 함께 쓰일 때의 규칙.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이 조동사는 쓰일 것이며 그 뒤에 본동사는 영향을 받나? 그래서 조동사와 본동사가 어떤 식으로 어울려서 쓰이는지 그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조동사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지만 한 1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단원에서. 그래서 그 각각의 조동사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쓰임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거. 그래서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조동사가 본동사하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형태상으로 어울려서 쓰이는지 그 형태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조동사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조동사가 가진 의미와 쓰임이 어떤지 그걸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번 단원에서 할 내용은 다 살펴보는 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거의 끝났는데요. 아이고, 잠시만요. 거의 끝났지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거의 끝났는데요. 여기는 그 우리 교재 66페이지를 보면 조동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담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만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읽어보면 이제 조동사 단원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놓는데요. 다른 동사와 함께 쓰여. 이거 우리 얘기했었죠. 다른 동사가 진짜 동사예요. 본동사. 그래서 조동사를 쓸 때는 도와주는 애니까 다른 동사와 꼭 함께 쓰여야 돼요. 그래서 다른 동사인 본동사하고 함께 쓰여서 능력, 허가, 요청, 추측, 제한, 의무, 충고 이런 의미 이 중에 하나의 의미예요. 이걸 다 더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조동사마다 하는 더해주는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다. 거기까지 우리가 아까 봤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제가 아직 얘기 안 한 부분인데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 항상 형태가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사용하는 문장을 주어가 1인칭이냐 2인칭이냐 그리고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에 따라서 형태를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몇 인칭이든 상관없이 수가 뭐 단수든 복수든 상관없이 조동사의 모양은 무조건 하나예요. 쉬운 특징이죠. 쉽게 해주는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조동사는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한다.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아까 조동사는 본동사하고 꼭 같이 써야 된다고 말했고요. 그 본동사의 모양을 동사 원형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니까 본격적으로 TSS 1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보면은 이 그림 하나에 딸린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 조동사가 다 있어요. 문장마다 can, could, may, might, must, had better 여긴 없네요. should, would, will 이렇게까지 본동사인 park하고 같이 쓰이고 있는 지금 조동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는 물론이고 동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냥 조동사 단어에서 꼭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영어를 이해하는데 큰 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한번 이런 거 들어봤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고 아니면 한 번쯤 동사의 체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조동사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